프랑스 언론, 엘리케는 이강인에게만 관심이 있다. 확실한 메시의 후임, 이강인, PSG의 직원들조차도 이강인의 드리블 실력에 경악하고 있다. 이강인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강인이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 PSG에 합류했다. 이강인은 지난 9일, 한국 시간, PSG의 공식 영입 발표가 나온 후 약 열흘 정도 PSG 캠퍼스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프리시즌을 앞두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강인의 PSG 합류는 올 여름 이적 시장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1억 원 상당이며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던 때 발생했던 이적료에 이어 역대 한국이 이적료 기록 2위에 해당한다. PSG는 명실상부 프랑스 최고 명문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팀이다. 프랑스 리그 1에서 11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팀이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까지 노리는 명문이다. 이제 이강인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PSG에 입단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PSG는 새 판을 짜고 있다. 지난 시즌 UCL에서 8강에 멈춘 PSG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리빌딩을 진행 중이다. 본래 감독인 크리스토프 갈티에를 경질했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데려왔다. 또한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등 스타 선수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닌 진정한 원팀으로서 효율적인 선수들을 영입하려 한다. 새 판을 짜고 있는 PSG는 이강인을 선택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의 활약상을 볼 때 PSG의 관심은 고개가 끄덕여진다. 2022에서 23시즌 마요르카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이강인은 리그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고 당초 단점으로 지적됐던 피지컬, 스피드, 수비를 모두 보완하며 업그레이드됐다. 본래 강점이었던 드리블, 패스, 탈압박, 플레이메이킹, 팀력도 역시 향상되며 마요르카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벌써부터 팀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마르와 훈련장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16일 PSG에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이강인이 훈련 도중 네이마르를 부둥켜 안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른 선수들과도 친해지고 있다. 본래 스페인어에 능통한 이강인은 스페인 국적의 엘리케 감독 아래 착실하게 팀에 적응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국적 선수들인 마르코 아센시오, 후안 베르나트 등과 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으며 과거 발렌시아 시절 동료였던 카를로스 솔레르와 친하게 지내며 완벽히 팀에 적응하고 있다.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PSG의 프리시즌 일정이 확정됐다. PSG는 21구단 SNS에 프리시즌 상대팀들과 일정을 공개했다. PSG는 한국 시간 기준 22일 오전 2시 프랑스 리그 2위 르아브르와 첫 경기를 치른 뒤 일본으로 건너가 25일 오후 7시 20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스르와 맞대결을 펼친다. PSG는 이어 28일 오후 7시 20분 세레소 오사카와 경기를 치른 뒤 1일 오후 7시 20분 인터 밀란과 맞대결을 펼친다. 한편 PSG의 프리시즌 투어 중 알나스르와의 맞대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알나스르는 최근 사우디에서 가장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행하고 있는 팀으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뛰고 있고 최근에는 하킴 지에흐까지 영입이 임박한 팀이다. 이강인은 이변이 없는 한 프리시즌에 동행한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다면 엘리케 감독의 새 시즌 계획에 이강인의 이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 최고의 스타였던 호날두와의 맞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둘은 7개월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날 이강인은 생애 첫 월드컵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이강인은 날카로운 킥 능력과 드리블 능력으로 포르투갈 중원을 헤집었다. 반면 호날두는 1대1 기회를 비롯 여러 차례 찬스를 놓쳤고 김영권의 동점골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이 2에서 1승리를 거뒀고 호날두와 이강인의 맞대결은 이강인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성사되는 이강인과 호날두의 맞대결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 후배 폭행, 주홍글씨 1차 지명 파이어볼러. 새 팀 찾을 가능성 있나?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SSG 랜더스로부터 방출된 이원준과 현재 SSG 소속인 이거영과 최상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후배 선수에게 폭행을 가한 이원준에게 7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얼차려를 부여한 이거영과 최상민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 이거영과 최상민은 SSG 소속이라 곧바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이원준의 경우는 다르다. KBO가 웨이버 공시를 확정하면 이원준은 무적 신분이 된다. 새로운 소속팀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이미 후배를 폭행했다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선수를 선뜻 영입할 팀은 없어 보인다. 재능만큼은 출중했던 이원준이다. 야탑골을 졸업한 이원준은 2017년 1차 지명으로 SK 와이번스, 현 SSG에 입단했다. 신장 190cm, 체중 98kg의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갖춘 이원준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상무 야구단 소속으로 19경기 10승 4패,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했고 남부리그 1위를 차지했다.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한 이원준은 전역 후 SSG 위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SSG도 바이오 메커닉스 및 드라이브라인 프로그램을 이원준에게 제공하는 등 1차 지명 투수에게 갖은 애정을 쏟았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도 150km까지 찍히는 등 이원준도 기량을 만개시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원준은 이제 SSG와 함께 할 수 없다. 후배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화 SSG 퓨처스필드에서 선수단 내 가혹행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는 신인 선수 A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선수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부여했다. 이후 이원준이 A를 불러 나무 배틀로 폭행을 가했다. 최상민도 다시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했다. 코칭 스태프가 A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한 후 구단에 알렸고 SSG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 그리고 SSG는 KBO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 후배 선수를 폭행한 이원준을 퇴단 조치했다. 이중 처벌이 금지됐지만 방출은 징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원준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이를 처지에 놓였다. 새로운 소속팀을 찾아야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영영 야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원준이 다시 마운드에 서는 날이 올 수 있을까? 3. 한 트리오, 셀틱. 요코하마와 프리시즌 첫 경기서 4대6 패배, 오형규 교체 출전. 셀틱은 19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 제1리그 1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4대6으로 졌다. 셀틱은 당초 한국 투어를 계획했지만 주최사의 재정 문제로 방안을 취소했다. 대신 제1리그 1팀과 두 차례 친선전을 진행하는 일본 투어로 프리시즌 계획의 방향을 틀었다. 셀틱은 오는 22일 간바 오사카와의 대결로 프리시즌 일정을 이어간다. 셀틱은 일본 대표 공격수 마에다 다이젠이 4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전반을 3에서 2로 앞선 채 마쳤다. 하지만 후반 14분 안데르송 로페스, 21분 사네토 유키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셀틱은 후반 29분 오형규와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득점왕 후르아시 교코 등 9명의 선수를 교체해 변화를 줬다. 그러나 오히려 후반 39분부터 3분간 미야이치 류에게 연속 2골을 내주며 더 크게 흔들렸다. 셀틱은 후반 추가 시간 데이비드 텀블이 한 골을 더 만회하는 데 그쳤다. 오형규는 열심히 뛰었지만
골이나 도움 등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셀틱은 올여름 큰 폭의 변화를 택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으로 떠났고 대신 리버풀, 레스터시티 등을 이끌었던 브렌던 로저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선수 영입의 키워드는 한국이다. 셀틱은 강원 FC에서 뛰던 공격수 양현준을 영입한 데 이어 부산 아이파크의 미드필더 권혁규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형규까지 무려 3명의 한국 선수가 한 팀에서 뛰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양현준과 권혁규는 19일 밤 출국하며 이날 프리시즌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두 선수는 현지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면 셀틱의 녹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게 된다. 양현준은 시즌을 끝까지 마치지 못해 아쉽다. 감독님과 형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다. 면서 그렇기에 가서 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형규 형과 원래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다. 이적설이 돌고 나서부터 연락을 자주 했는데 본인 심심하니까 빨리 오라고 잘 챙겨주겠다고 했다. 형규 형이 있으니 적응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며 웃었다. 스코틀랜드 리그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하고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는 등의 조언을 해줬다. 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 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의 목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저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겠다. 는 말을 반복했다. 대다수 선수가 최종 목적지로 여기는 EPL 진출과 관련해서도 나도 EPL 가는 게 목표지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돼야 EPL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셀틱은 과거 기성용, 서울, 차두리, 은퇴가 뛰었고 최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왔다. 4. 장기 계약 초일기 들어간 김태군과 기아. 기아 타이거즈도 김태군, 34도 장기 계약을 원한다. 서로의 뜻을 주고받았고 빠르면 이달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아는 지난 5일 내야수 류지혁을 삼성 라이온즈에 보내고 김태군을 데려와 포수진을 보강했다.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효과는 굉장했다. 5일 SSG 랜더스전부터 교체로 출장한 김태군은 공수에서 활약했다. 기아는 김태군이 합류한 뒤 6연승을 달렸다. 김태군은 올 시즌 뒤 FA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 이적 후 두 번째 FA가 다가오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선수도 구단도 만족스러운 결과다. 심재학 기아 단장은 김태군 영입 후 당연히 FA가 되기 전 장기 계약을 맺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해 예비 FA 박동원, LG 트윈스를 영입했으나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하고 FA 시장에서도 놓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 단장은 외국인 선수 관련 업무를 위해 미국에 다녀온 뒤 권윤민 기아 운영팀장에게 김태군과의 FA 장기 계약 관련 업무를 맡겼다. 기아와 김태군의 계약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예상보다 빠른 전개다. 김태군의 에이전트와 권윤민 팀장이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 권 팀장은 공식적인 협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김태군과 대리인이 원하는 조건에 대해 전달받았다. 구단은 아직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 했다. 김태군의 에이전시인 브리온 컴퍼니 박희진 팀장도 우리가 원하는 계약안을 제시했다. 7월 안에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단에게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김태군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고 전했다. 기아 입장에선 이번 시즌 뒤 새롭게 계약하는 두 명의 선수가 있다. 베테랑 최영우와 김선빈이다. 최영우는 올 시즌 뒤 3년 FA 계약이 종료된다. 1년 더 보류권을 갖지만 연장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선빈은 더 급하다. 2019 시즌 뒤 맺은 4년 40억 원 계약이 끝난다. 기아로선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태군 계약을 선행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하다.